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문현승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문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안구 건조증입니다. 네.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을 촉촉하고 편안하게 이제 유지해주는 게 우리 눈의 눈물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눈물층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안구 건조증입니다. 흔하게 또 겪을 수 있는 증상이어서 많이들 방치하시는데요. 이게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면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살펴가십시오. 자, 먼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안구 건조증이 참 많이 흔해졌잖아요. 네네.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안구 건조증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흔해졌고 네.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어났는데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네, 근거리 작업이 많아진 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네. 눈물의 증발이 많이 되는 환경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 오염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들이 눈물에 영향을 많이 줘서 건조증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 그리고 근거리 작업이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나 흔한 증상인 만큼 속설들이 좀 난무한데요. 전문가 네네. 모셨으니까 저희가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안구 건조증은 평소 눈물이 잘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네. 맞는 얘기입니까? 네네. 그 평소 눈물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네네. 눈물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슬플 때 감정적으로 나는 눈물이 있고요. 네네. 또 눈에 뭐 바람이 들어가거나 이물이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성 눈물이 있죠. 그런데 네네. 사실 우리가 건조증일 때 눈물이 줄어든다고 하는 건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평소에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기초 분비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을 건조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울 때 나는 눈물이거나 반사성 눈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뭐 평소에 많이 울거나 이런 경우에 건조증이 덜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에게 안구 건조증이 잘 생긴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일부 맞을 수가 있는데요. 네. 피부가 건조하다는 거는 그게 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해서 본인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네. 그런 경우는 눈물 생성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이라면 건조증도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체질적으로 피부가 건조하신 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또 눈물 분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피부 건조와 눈물 건조증이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부 건조증이 있다고 해서 다 안구 건조증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연관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력 관련돼서도 좀 말이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네. 시력이 나빠진다고 또 합니다. 네네. 이건 어떤가요? 그거는 맞는 아, 말인데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 눈이 시리고 뻑뻑한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눈을 보면은 눈물을 광학적으로 보면 눈물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검은 자를 보이지 않지만 투명하게 눈물이 덮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표면을 우리 자동차 앞면 유리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와이퍼를 작동시키잖아요. 근데 그 빗물 양이 적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네. 비가 충분히 왔을 때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깨끗하게 선명해지잖아요. 그 상태가 정상적인 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눈물이 부족한 건조증이 오면은 그 시야가 뿌얘지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증의 대표 증상 중에 하나로 시력 저하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을 방치하면 각막 손상은 물론이고 시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잠시 후로 미루고 일단 치료법 전에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치료가 또 가능할 테니까요. 발생 원인 좀 질문을 드릴까요?
건조증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는데 네. 수분 부족형이 있고 증발 과다형이 있습니다. 수분 부족형은 보통 노화하고 관계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물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눈물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건조증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보는 건 증발 과다형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눈물이 증발하는 양이 너무 빨라서 네네. 분비하는 양보다 많아진 또 눈물이 부족해지는 경우죠.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근거리 작업이 늘어나는 것과 대기 오염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전신 질환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도 눈물 분비량을 줄게 해서 건조증을 심하게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루푸스나 뭐 당뇨병 이런 경우에도 눈물 분비량을 줄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환과 동반돼서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노화의 한 증상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혹시 안구 건조증이 눈의 어떤 기능 이상으로 생길 수도 있을까요? 예전에는 안구 건조증을 이제 안과 의사들조차도 단순히 이제 눈물이 좀 부족한 경우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 자체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게 알려져가지고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에 이제 각광되는 것은 마이봄샘이라는 눈물샘이 우리 눈꺼풀에 많이 분포를 하는데 네. 눈물의 지질 성분을 분비하는 눈물샘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마이봄샘의 기능 이상이 생기면 이 기름층이 눈물에서 눈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증발 과다형 건조증이 더 잘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 안구 건조증을 방치하면 말씀하신 네.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 처음에 눈물이 부족한 게 지속되다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이봄샘 기능이 떨어져서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마이봄샘에 염증이 생기면서 건조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건조증 네네. 학회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건조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건조증 치료를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네. 이제 2017년에 이 마이봄샘 기능이 건조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에서는 건조증 환자의 80%가 마이봄샘 기능 이상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꼭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 시력 교정술 정말 많이 봤는데 이것의 한 부작용으로도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네네, 그건 뭐 잘 알다시피 그렇죠. 레이저로 이제 각막에 레이저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네. 불가피하게 각막에 있는 신경세포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네네. 라식 수술 이후에는 단기간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이 신경은 다 재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건조증이 완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증 무서워서 또 시력 교정술을 뭐 안 받는 건 아니라는 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 네네.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네네. 안구 건조증이 있을 경우에는 뭐 라식이라든지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물론 이제 경도라면 네. 뭐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관리를 해줘도 되겠지만 컨택트 렌즈를 장기간 꼈다든지 해서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렌즈를 중단하고 치료를 좀 해서 건조증을 완화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안구 건조증이라는 건 사실 증상이 나타나야 알 수 있는 건데 네네. 어떤 식으로 증상이 표현이 됩니까? 건조증은 이제 건조증이니까 이 환자들이 모두 건조한 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건조증은 증상이 너무 다양해서 네. 환자가 100명이면 증상도 100가지라고 하는데 눈에 불편한 증상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건조증이 있는 환자에서 건조하다고 느끼는 환자는 반이 되질 않아요. 눈이 뭐 불편하다든지 어떤 불편감이 있다든지 뭐 이물감이 있다든지 심하면 통증, 뭐 충혈, 눈 피로가 빨리 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눈에 느껴지는 모든 불편감은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다. 그렇죠. 그만큼 눈물이 우리 눈에서 네. 중요한 거죠. 우리 눈을 다 보호해주고 관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기능 이상이 생기니까
눈에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한 증상은 다 나타날 수 있다. 오. 아까 얘기했듯이 시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눈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도 증상일 수가 있습니까? 반사성 눈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평소에 기초 분비 눈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쉽게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반사성 눈물이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건조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는 밖에 나가면 눈물이 너무 잘 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눈물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쉽게 자극을 받아서 부족한 걸 메꾸려는 눈물이 왈칵 나는 거죠. 아. 그것도 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일시적으로 분비되는 현상일 뿐이지 네. 예, 눈물이 절대 많은 상태는 아니죠. 아,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네. 눈물이 난다. 이건 눈물이 많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 눈에 건조증이 있는 게 아닌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안과가 또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안과 내원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실까 싶어요. 그냥 네네. 건조하다 혹은 눈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싶으면 그냥 인공 눈물 네네. 사서 쓰게 되는데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까? 인공 눈물은 네네. 이제 우리 피부에 보습하는 수분 크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눈이 좀 건조하거나 경도에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식염수라든지 뭐 소금물이라든지 수돗물 이런 걸 사용하시면 안 좋을 수 있고요. 이제 인공 눈물 제제로 나온 게 우리 눈물 네. 성분하고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인공 눈물 안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료의 방법은 될 수가 없고 단지 건조함을 달래줄 보조제의 어떤 도움은 된다라는 그럼 이제 말씀이시군요. 건조증이 심해지지 않게 네. 예방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약에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다 싶으면 안구 건조증에 대한 검사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네, 단순히 이제 뭐 눈 건조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네네. 눈물 기능에 대한 걸 검사하는데요. 네. 뭐 눈물 분비 기능을 검사를 해서 눈물 양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눈물은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액층, 뭐 수성층, 지질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각 층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도 이제 정밀 검사 장비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뭐 눈물막 점도 검사, 뭐 눈물막 파괴 검사, 뭐 마이봄샘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부분에 원인이 생겨서 건조증이 생겼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검사 과정에서 앞서서 알려주신 마이봄샘 기능 장애 같은 것도 발견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장비를 통해서 아. 마이봄샘이 어느 정도 뭐 파괴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마이봄샘에서 배출되는 지질층 양이 얼마나 많은지, 뭐 염증을 동반하는지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는다면 네. 그 이후에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건조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치료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인공 눈물 이외에도 뭐 그 눈물 분비량을 증가시켜주는 약도 있고요. 네네. 또 눈물 성분에 있는 염증을 조절해주는 약물도 있고요. 네. 또 마이봄샘 기능을 치료하는 레이저 장비까지 나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약물도 있고 뭐 레이저 치료도 있고 그렇죠. 안구 건조증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하다라는 굉장히 말씀이신 최근에 건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사례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이봄샘 기능이 동반된 경우의 네. 건조증이 요즘에 이제 치료를 잘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타입의 건조증은 보통 안약으로 된 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마이봄샘은 이 눈꺼풀 깊숙이 위치해 있는 눈물샘이라서 안약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다행히 이제 레이저 장비가 나와서 그 레이저로 치료를 받으시면 마이봄샘에 있는 염증도 좀 개선이 되고 마이봄샘 자체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이제 눈물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건조증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네. 원인 부위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건 그게 수술에 해당이 됩니까? 수술은 아니고 네. 외래에서 간단히 받으실 그렇군요. 수 있는 뭐 시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피부과에서 이제 받는 레이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혹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네. 지극히 드물고요. 네. 이제
눈물이 부족한 타입의 경우에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이제 눈물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눈에 2군데씩 해서 양쪽에 4군데가 있는데 하수구인 거죠. 네. 눈물이 순환을 해야 되니까 눈물이 생성되는 곳이 있고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있는데 그 배출구를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눈물점 폐쇄 시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치료에 이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인공 눈물은 꼭 중간중간 사용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습이 그렇죠.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인공 눈물은 기본적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공 눈물은 아무래도 뭐 안구 건조증 환자뿐만 아니고 네. 네,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처방을 받는 것과 그냥 약국에서 시중에서 파는 걸 사는 게 또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떤 네. 게 더 좋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인공 눈물 성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경도의 건조증이라면 약국에서 구입한 거를 사용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무방은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건조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제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사실 워낙 안구 건조증이라는 증상이 흔한 세상이 돼서 관리와 예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공 눈물로 관리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제 건조증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어느 정도 건조한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환절기나 겨울에는 난방기를 많이 트니까 가습기를 꼭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는 중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인공 눈물을 자주 쓰시라고 하면 일할 때는 바빠서 못 쓰시고 집에 가서 쓰세요. 근데 그 반대로 하셔야 되죠. 집에서는 안 쓰셔도 되고 네. 사무실에서 내가 일을 하는 중간에 일부러 짬을 내서 인공 눈물 넣고 5분, 10분 쉬어주시는 그게 가장 좋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이제 컴퓨터를 하실 때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집중을 하면 사람이 깜빡이는 횟수가 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또 모니터는 눈 높이보다 좀 낮춰서 하시는 게 눈꺼풀이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보시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는 걸 조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흔한 만큼 그냥 방치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방치하게 되면 각막 손상은 물론이고요. 시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잘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문현승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